조선의 4번 타자로 불렸던 이대호는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못 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160km의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타이밍을 맞춰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한 명도 아닌 3명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 이글스의 문동주, 김서현, 그리고 정우주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문동주는 지난 7월 19일 리그에서 최강 타선을 자랑하는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최고 시속 160.6km를 기록했다. 그의 직구 평균 속도도 155.7km에 달했다. 같은 경기에서 김서현은 시속 159.8km의 직구를 던졌다. 그의 평균 속도는 157.2km로 문동주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정우주는 올해 고교대회에서 최고 156km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프로 입단 후 160km 이상을 던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젊음이다. 문동주는 21세로 3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김서현은 20세, 정우주는 19세에 불과하다.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속구다. 박찬호가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강속구 덕분이었다. 그는 이 직구로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다. 강속구 투수를 3명이나 보유한 하나는 분명히 축복받은 팀이다. 이들이 함께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하는 모습만 상상해도 하나 팬들은 기쁠 것이다. 이들이 1, 3선발로 등판하게 된다면 하나는 무적의 팀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외국인 투수들이 4, 5선발로 밀리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리다. 아무리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문동주는 이미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투구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미래는 곧 한국 야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류현진 문동주의 78억 원 FA 가세했다. 1할 루키의 감탄 국내 최고 아닐까요? 선발 꿈이지만 전주고를 졸업 예정인 정우주는 11월 한 달 동안 프로 야구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다. 올해 고교야구에서 19경기에 출전해 5승 1패 평균 자책점 1.32를 기록하며 고교 최고 투수로 이름을 알렸다. 박준순, 키움과 함께 2025 신인 드래프트 최대 기대주로 꼽히던 그는 전체 2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았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마무리 캠프에 합류해 청백전에 출전하는 등 내년 시즌을 대비한 기량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청백전에서 최고 구속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며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그는 내년 시즌 1군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망주로 빠르게 평가받기 시작했다. 양상문 한화 투수 코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임에도 공을 굉장히 부드럽게 던진다.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우주는 공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이는 큰 매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첫 일정은 시상식이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퓨처스 스타 대상에서 야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우주는 앞으로 한국 야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 넘치는 소감을 전했다.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는 부족했던 부분이 변화구와 경기 운영 능력이었는데 마무리 캠프에서 양상문 코치님과 윤규진 코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상문 투수 코치는 정우주에게 스플리터를 던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양 코치는 변화구 자체는 좋다. 정교함을 더한다면 훨씬 뛰어난 투수가 될 것이다 라며 우주는 크게 성장해야 한다. 아직 커맨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리터를 던지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구종이 많아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언제든 변화구를 추가할 수 있다. 현재의 공으로도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니 우선 정교함을 더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좋다. 무리하게 두세 단계를 도약하려 할 필요는 없어서 스플리터는 당분간 자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우주는 변화구를 몇 가지 던져봤는데 완성도가 떨어졌다. 양상문 코치님이 스플리터를 피하고 커브와 슬라이더 위주로 집중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는 제법 자유롭게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좋아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인 선수들이 프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체력이다. 고교야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경기가 전부지만 프로야구에서는 하루만 쉬고 경기를 이어가야 한다. 정우주는 비시즌 동안 체력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체력 이야기는 베테랑 선배님들께서 먼저 꺼내주셨다. 나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겨울 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 중이다 라며 또 프로야구는 매일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중요할 것 같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우주의 꿈은 선발 투수다. 하지만 하나는 이미 2명의 외국인 선수의 류현진, 문동주가 있고 올 시즌 후에는 13승 선발 손상백과 4년 총액 78억 원에 계약했다. 여기에 황준서, 조동우, 김민우 등 선발 자원도 풍부하다. 정우주는 다마 국내에서 가장 탄탄한 선발진이 아닐까 싶다. 내가 1년 차부터 선발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욕심이고 거만할 수도 있다. 우선 불펜에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겠다며 팀에서 맡겨주시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연차가 쌓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포지션이든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신인왕에 대해서는 신인왕의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큰 목표보다는 지금은 한화 이글스 야구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운이 따른다면 신인왕도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현이가 4경기를 등판했는데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화 이글스 투수 김서현은 어떻게 투수 조련사 최일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2024 프리미어 12가 막을 내렸다. 대만은 일본의 국제대회 연승 기록을 27분에서 멈추게 하며 대회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은 B조에서 3승 2패로 3위에 머물러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 투수 코치였던 최일원, 현 삼성 퓨처스 감독은 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투수들이 있어 안타깝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 대표팀 투수 코치로 활동하며 3년간 일본을 자주 다녔고 실업, 대학 야구 경기를 많이 봤다라며 일본 선수들은 공을 많이 던지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을 던지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다. 제구력을 키우려면 던져야 한다.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을 던질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냉정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던 최 코치도 김서현의 이야기가 나오자 미소를 지었다. 바로 김서현이다. 김서현은 첫 성인 국제대회인 프리미어 1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차전 쿠바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 등판하며 1차전 대만전에서는 1이닝 1피안타 1사사구 1탈3진 무실점, 3차전 일본전에서는 0.2이닝 1피안타 1사사구 2탈3진 무실점, 4차전 도미니카전에서는 1.1이닝 1피안타 무실점, 5차전 호주전에서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4경기 동안 3피안타 4볼넷 4탈3진 평균 자책점 0을 기록했다. 최 코치는 서현이가 4경기를 던지며 점수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말 놀랍다. 그는 항상 공을 던지고 싶어 했다. 합숙 첫날부터 그런 열정이 보였다. 원래 호주전에는 등판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그 의지가 워낙 강해 투입했다. 그런 자세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서울고 출신으로 2023 K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김서현은 데뷔 시즌 20경기에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7.25로 힘든 시즌을 보냈다. 그러나 2년 차 시즌은 달랐다. 37경기에서 1승 2패 10홀드,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며 한층 성장했다. 특히 9월 27일 대전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1이닝 2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 10홀드를 달성했다.